아직 남아있는 눈물 마르지 않은 내 사랑처럼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지구촌 어디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고 들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예. 글쎄요, 요번 주말 또 지난 주말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딸내미한테 구사리 좀 먹었습니다. 예. 내가 올해까지만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좀 일을 좀 놓으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회 했나 봐요. 근데 계속 바쁘니까 내가 좀 너무 달렸나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사실은 한때는 이렇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날씨도 그렇고 계절적으로도 조금 한숨을 좀 쉬고 조금은 쉬엄쉬엄 가면서 옆과 뒤와 이렇게 좀 챙겨봐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힘겨운 마음들,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되시는 분들, 또 주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크신 분들, 저희 3프로 상담소와 늘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3프로 상담소를 함께 채워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치의십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께서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앞에 부모 자식 간에 좀 인지간섭이라는 용어를 적용해서 쓸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쁘다 보면 자녀랑 함께하는 시간이 좀 적어, 뭐 이런 고민들 부모님 많이 하시는데, 함께 오래 있어도 이제 인지간섭이 뭐냐면 계속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맞아요. 이렇게 양보다는 이제 맞아요. 질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의 머리는 인지적으로 좀 간섭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같이 있어도, 그래서 사실은 짧게 있어도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한 걸로 돼 있고, 또 재미있는 연구는 좀 시간을 더 줄이더라도 엄마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낄 때 그게 자녀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삶에도 뭐 뇌 기능에도 뭐 이런 연구도 있어서요. 뭐 다들 좀 내 자녀와 시간을 좀 잘 못 보내는데 하는 여러 생각 있으실 텐데, 양보다 좀 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시간은 더 줄여도 내 얼굴이 편한 게 자녀 얼굴도 편하게 해준다. 뭐 좀 이런 생각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전곡을 찌르신 말씀인데, 지난 주말인가요? 이게 그래도 저희는 남산을 자주 가니까 셋이서 이제 남산 A 코스, B 코스가 있어요. 네. 종반에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비탈길을 가는 코스가 있고 초반부터 가는 코스가 있는데, 초반부터 가는 코스를 선택했는데, 제가 그 남산 팔각정 그 입구까지 좀 이렇게 비탈길인데 가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운동도 똑같이 해도 이게 일과 관련된 시스템이 작동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하구나. 네. 우린 뭐 달성주의에 너무 그런 세뇌가 돼 있는 세대라 그런지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한 주였습니다. 그만큼 바쁘시니까요, 소장님. 그럴수록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중간쯤 가라 그러는데 사람 인생도 보면 너무 바쁘지 않으면 너무 찾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꼼꼼하지 않으면 너무 널널하고 그렇죠. 성격도. 맞아요. 이 중간이 좀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죠. 네. 아주 바쁘시지만 또 정말 어떻게 보면 호흡 조절을 잘 하시게끔 하는 그런 그냥 앉아만 계셔도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죠. 저희 증권업계에서 정말 글쎄요,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증권회사 직원을 한 25년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돈의 리듬으로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본이란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 한국 끝나면 또 유럽이 열리고 미국이 열리고 또 호주가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가서 오늘 꼬맹이들에게 동화책이라도 좀 열심히 읽어주고 좀 그렇게 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회사의 이미지하고 김 센터장의 이미지하고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25년 흑자시나 뭐 그 신문에 한번 신영증권 50년 흑자죠. 50년 흑자. 네. 50년 동안 한 번도 적자 없이 흑자를 낸 거예요. 배당도 계속 줬고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50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통상 한 세대를 한 30년 잡잖아요. 네, 네. 두 세대 동안 한 번도 적자를 안 먹어요. 참 증권업이 부침이 심한데, 대단하죠. 예, 저도 네. 우리 회사 3년 다녀서 이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조금 다른 질서나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의 힐링 싱어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슈가맨과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2005년 데뷔할 때하고 정말 변함없는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여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분이죠. 어쩌면 이분이 오셔서 오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인걸이라는 노래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모세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이 모씨세요? 네? 성이? 이런 분위기인가요, 여기? 알겠습니다. 이게 아재입니다. 적응하도록 아재. 하겠습니다. 성이 모씨의 이름이 셋이시. 제가 요즘 세대라서 네. 금방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2005년도에 데뷔하셨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야, 예. 그러면 이제 16년 되신 건데 사랑인 걸 좋은 사람 10년이 지나도 한 걸음 내 사랑 뭐 이런 히트곡이 있으신데 아니요, 최근에는 아니요. 그 중에 대부분은 네? 다 모르세요. 네,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요즘 저는 사실은 이제 방송이나 이제 음악 쪽 일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한지는 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일들 아니 뭐 주식? 전혀 이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네. 네. 해본 그래서 적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네. 전혀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뭐 재테크를 하거나 어디 투자를 하거나 네. 그럴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서 예. 예, 그래서 전혀 좀 약간 모르는 분야여서 약간 오늘 조금 여러모로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금 한 22분 정도의 아티스트가 나오셨거든요. 네. 주로 이제 가수신데 네.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네. 해서 망했거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죠. 그래요. 한 분 중에 대부분 망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데뷔하던 시점에 음. 그 좀 국내 뭐 유명한 증권사의 임원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사석에서 몇 번을 뵌 적이 있었는데 네. 한 3-4번 뵀더니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절대 주식을 하지 말아라. 증권회사 임원인데 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시는 곳이 제가 좀 가고 싶은. 네,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가보셨어요? 네, 좋죠. 그 브리즈번 그 밑에 골드코스트. 네, 호주에서 최고 아닙니까 여기가? 네. 우리 모세님이 아마 스쿠버 다이빙 강사까지 하셨다고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구나. 그래요? 네. 호주도 참 다이빙하긴 좋은 곳으로 굉장히 되어 있긴 유명한 하죠. 곳이죠. 네, 호주도 네.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예. 그렇죠. 브리스번. 네, 그죠? 네.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옆길로 빠졌는데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올해 40세가 된 싱글 여성입니다. 29살 늦은 나이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왔는데요.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취업해서 1년 모은 1,000만 원으로 비행기표, 어학연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후 농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을 다시 학비와 생활비로 썼고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치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억 모아 집을 사는 목표로 저축만 했습니다. 재테크에는 문외한이었거든요. 작년에 집을 구매하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과 심리적 요소로 인해 구매하지 못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던 중
호주 집값이 너무너무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금리는 낮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최소 3억 5천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출 금리는 2.3% 정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호기심으로 호주 ETF에 150만 원 정도를 넣어 현재 20%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최근 3프로TV와 개미는 오늘도 뚠뚠 다행히 뚠뚠 아니거든. 많은 재테크 관련 영상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이 1억으로 집 구매 대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현재 저는 두 종류의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 ETF 은행주와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다른 하나는 QQQQ를 모델로 한 ETF로 약 500만 원 정도를 넣어 현재 수익률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제 원래 계획대로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슷한 질문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호주에 사시는 분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호주 집값이요. 제가 호주를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한 번 갔어요. 겨울에 갔으니까 거기가 이제 봄 될 무렵에 갔나? 그런데 저 깜짝 놀랐네요. 호주 집을 옥션,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진짜 경매더라고요. 미술품 경매하듯이. 우리는 법원에서 뭐 경매 낙찰하면 뭐 감정가가 감정가가 10억이다 그러면 한 7억 5천 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진짜 경매. 집 한 채를 두고 자 100만 불 나왔습니다. 105만 불 불러주시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경매를 하면은 최초 어떤 집주인이 예를 들면 나 100만 불 받아주세요 하는 것보다 높게 되더라고요.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큰 집을 살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은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게 되면 인생이 되게 아주 고달플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서 사는 사용 가치가 있지만 일단 재산상의 가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집값이 오르는 게 자기 돈 아니거든요. 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또 직장이라든가 교육 때문에 집을 또 잘 팔지도 못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뭐 은퇴할 때쯤 되면 집을 팔게 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뭐 20년 뭐 이 정도는 뭐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집을 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도한 부채를 사서 들여서 뭐 빚을 갖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삶이 너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나라나 주택은 과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도 이게 팔고 났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식보다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뭐 답이 없는 건데요. 저는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는 거라 그러면 저라면 안 사고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집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양도 차익을 노리고 산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늦게 사면 더 비싸게 살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거잖아요. 있죠. 사실은 솔직히 뭐 이 투자 개념으로는 보니까 뭐 이거저거 차포 떼고 막 그러면 사실 누가 산 집이 뭐 몇 억 주고 샀는데 몇 억이 됐다, 이거는 사실 케바케예요. 솔직히 이게 2주택 3주택 되면은 솔직히 그 세금 60% 이상 떼고 거래 비용 떼고 하면은,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깔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익까지는 거래세 0.3%죠 지금. 0.2 몇인가? 예, 0.1대로 줄어들었죠. 그런가요? 네, 하여튼 네. 이 거래세만 내면은 하등 과세도 안 하고,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뭐 대주주로 편입돼서 과세를 합니다만은, 야, 세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주식이 야 진짜 좋은 건데, 그죠? 깔끔하잖아요. 네, 네. 예? 예. 윤 교수님, 예. 어떻게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 네. 한번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정신적으로. 근데 정신적으로는 집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그렇죠. 집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뭐 사실 제가 뭘 이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네.
사실 너무 열심히 사신 거고 뭐 근데 이제 여기에 심리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나만 진짜 포모죠. 나만 뒤떨어지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하는 이제 포모가 이제 좀 실질적으로 다가오면 상대적 박탈감이 찾아오면서 네. 그 상대적 박탈감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거의 제 심리적 문제는 현재가 잘 안 즐거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우리가 타인은 칭찬은 잘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인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 칭찬을 잘 안 해주면요 불안감이 치솟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 결정이 또 흔들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도닥거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어떤 나만 뒤처지지 않나 뭐 이런 어느 정도의 뭐 위기의식은 뭐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호주 브리스번과 그 골드코스트의 그 멋있는 해변과 그 자연이 눈에 안 들어오는 일은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기를 뭐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냥 화이팅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캐시플로우만 좀 되면 네. 첫 번째 집은 그냥 용기를 좀 내서 그냥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저 브리스번의 어떤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근데 결혼하셨나요? 싱글이시구나. 네. 하여튼 잘 결정을 하시는데 금리는 조금 올라갈 것 같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어떤 파이낸싱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틈틈이 안전한 주식으로 ETF 같은 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갑자기 가고 싶네요. 브리스베인. 좋죠. 네? 호주 어디 가보셨어요? 그냥 뭐 저기 네. 브리스번하고 시드니. 네, 그렇게. 전 멜번을 한번 갔는데요. 네. 멜번도 참 매력적인 도시더라고요. 그 유럽풍의 그 네. 전차가 거기는 다니는데 트램이라고 하나? 뭐 그 있잖아요. 네. 아주 좋았던. 근데 멜번은 하루의 사계절을 다 경험한다더군요. 바람도 불고 막 비도 왔다가 해가 쫙 비쳤다가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인데 모세님은 그 호주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죠. 일단 다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역 지금 다이빙 강사를 하신대요. 제가 왜 스쿠- 한국의 가장 유명한 다이빙 스팟은 어디입니까? 국내에서는 뭐 울릉도랑 제주도가 제주도로 치면 어디를 제일 쳐줘요?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남쪽에 있는 네. 세 개의 섬. 네. 범섬, 문섬, 섭섬. 네, 그렇게 또 하나가 그쪽에 뭐죠? 제일 많이 가고요. 네.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강정, 보목, 그죠? 이런 동네죠. 네, 그렇죠. 서귀포 그쪽. 네, 서귀포에. 첫 번째 힐링송은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네, 이게 힐링송이라고 하셔서 이 경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꼭 뭐 네, 힐링을 주제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노래 듣는 것만 해도 힐링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제 노래 중에 예. 조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서 예. 그냥 그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오케이. 제목이 고마운 마음뿐이죠. 고마운 마음뿐이죠.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런 노래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님이 부르는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미안한 마음 뿐이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안아줄걸. 언제나 그댈 떠올리면 모자란 내가 보이네요. 고마운 마음 뿐이죠. 나를 기다려주고 결국 날 믿어주고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그대 날 숨쉬게 하네요. 사랑합니다. 그대는 햇살 저 바람 날 살게 하는 힘.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해줘. 그대 나의 그대 나지막히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은 환하게 밝아오죠. 그대라서 고마울 뿐이네요. 사랑해요. 고마운 마음 뿐이죠. 내내 날 바라보고 항상 날 지켜주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댄 날 꿈꾸게 하네요. 고마운 사람 그대는 사랑 저 하늘 세상에 다른 이름. 힘든 날도 아픈 날도 나를 살아가게 해줘. 그대 나의 그대 조용하게 손끝만 닿아도 내 온몸은 따스해져오네요. 정말 그대라서 고마울 뿐이네요. 사랑해요. 그대 나의 그대 조용하게 손끝만 닿아도 내 온몸은 따스해져오네요. 정말 그대라서 고마울 뿐이네요. 사랑해요. 야, 이거 진짜 풀 밴드 라이브로 들으면 거의 뭐 기절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뭐 강사님이시지만 이게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연습할 때 좀 깊은 수영장 가서요 이렇게 중성부력이라 그래서 중간에 이게 둥둥둥 떠 있는 연습 하거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냥 하신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게 교수님. 하는데 엄마 뱃속에 이렇게 평온해지는 네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받았는데 약간 우리 모세님 목소리가 좀 그 감미로움이 그게 영상이 됐습니다. 그때 좀 물속에서 이렇게 평온한 그 느낌이 들리는 것처럼 네. 아, 수중 감사합니다. 스피커로 들으면 끝장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교육하면서 네. 물속에서 이렇게 좀 교육생들이 잘 안 하면 물속에서 호흡기를 벗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 소리를 지르죠. 근데 심연 그 심해로 들어가면 심해까지는 아닌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딱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진짜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게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물속에 들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의 어떤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을 떠올리게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물속에 저만 그런 게 고요하게 아니라 있으면, 예, 그런 얘기 많이 그 수압을 느끼는 거 그리고 무중력 상태를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못 가봐도 물속에는 들어가 봐라. 예,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은 제가 굉장히 모든 분들께 네. 어떻게 김사장님은 강추하는 바입니다. 뭐 물하고 좀 친하십니까? 예, 저는 수영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도 수영을 못합니다. 아니, 수영이 안 수영 되는 스쿠버 다이빙이랑 수영이랑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요? 수영 스쿠버 못하는 다이버 강사님들 꽤 계시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를 그래요?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 장비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저는 심지어 물에 2번 빠져서 죽었다 살았던 사람이라서 원래 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거든요. 다시 제가 들어가기 어렸을 때. 어려운 그 네, 굉장히- 공수병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어려운데. 어려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극복하셨구나. 바다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공포감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의외로 물공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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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장비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내가 생각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편해질 수 있죠. 자, 모세님의 힐링송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김학규 센터장님께 부탁드리죠. 저는 평범한 32세 공무원입니다. 주식은 안 좋은 거, 주식하면 돈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주식에 담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작년 4월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샀다가 팔았다 했는데 그 좋은 시장 흐름에서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니 잃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보고 3%도 보면서 주식이라는 것이 투기가 아니구나 깨닫고 저만의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조금씩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멘탈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좌에 파란색이 보이면 버티지 못하고 빨리 매도해서 파란색을 없애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목표 수익률을 7 내지 8%로 잡고 ETF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개별주보다는 ETF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식으로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금액을 매달 25일에 80%는 미국과 신흥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20%는 현금으로 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ETF로 지수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위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ETF 투자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제 방법이 잘못된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거기에 첨언하신 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공부하고 해서 개별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으시고요. 지수 투자가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건지 김프로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네. 네. 내가 뭐 어떻게 그 개별 종목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겠어. 그냥 난 마켓에 그냥 베팅할래. 그런 분들이 지수 또 뭐 네. 조금 넓게 보면 산업의 ETF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데 잘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수익률보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욕심과 네.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고요. 또 뭐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네.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투자로 거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그 상속을 해주게 되면 죽으면 인덱스 펀드의 절반 이상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회사인 벅셔 해서웨이를 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개별 종목 투자의 대가가 뭐 그렇게 또 말을 하니 참 시장을 따라잡기가 또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게 답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준비와 또 어떤 마인드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초과 수익을 누리는 거고 노려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한 5년 정도의 2016년 이맘때와 지금 주가를 비교해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6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전체 상장된 종목 중에서 종합주가지수 60%보다 더 오른 종목이 한 58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하는 분은 내가 종목을 잘 골라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벌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투자인데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이 1,400개가 됩니다. 네. 심지어는 지난 5년 동안의 종합주가지수가 60% 오르는 동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800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좀 잘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워렌 버핏도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통찰이 있으면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건데요. 저는 뭐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주식에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 인덱스 펀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는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이게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공부할 준비나 여건이 안 되는 분은 인덱스 펀드를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승자의 기록입니다.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왔을 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전력은 저 뒤로 밀려나고 뭐 삼성전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들을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그 당대에 가장 핫한 종목들이 상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물론 이제 한국전력과 같은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시총이 좀 이제 낮아지면서 밀려났는데, 정말 안 좋은 회사들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내가 종목을 잘못 투자하게 되면은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 그 자산 가치가 0이 되는데, 상장 폐지되는 순간 그 종목은 주가지수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당대의 멀쩡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지수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미국에서 그 거래가 되는 한 6천 개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30개로 구성이 된 게 다우지수인데요. 그렇죠. 한 40년 전에 다우지수가 한 800 정도 했습니다. 82년 초에요. 그때가 미국 주식 투자에 가장 좋았던 시기인데, 40년 전에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중에서 지금까지 다우지수에 들어있는 거는 9개밖에 안 됩니다. 40년 전에 우량주 중에 21개는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란 게 나쁜 거 빼고 좋은 거 계속 갈아 끼니까 지금 한 34,000 가 있는데, 40년 전에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우량주 30개를 제가 직접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한 2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시장을 추종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 같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워런 버펫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그 죽으면은 그 뭐라 그러죠? 부인한테는 이걸 사줘라. 뱅가드 펀드. 네, 그 S&P 500에 저걸 사줘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요게 수수료가 제일 싸더라. 그렇게 큰 부자가 남아있는 유가족에 뭘 물려주면서 수수료 적은 거를. 그죠? 10년 전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엔 또 내기를 했었죠. 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액티브 운용과 ETF의 퍼포먼스를 10년 후에 한번 비교해보자라 그랬는데, 그때도 ETF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종목 투자와 시장에 대한 투자를 너무 나누시기보다는 뭐 예금하는 거는 저는 뭐 ETF로 조금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투자로는 저는 그렇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동전, 우리 이경수 센터장이 그 지난번에 나와서 그런 예를 들는데, 이 동전을 던지잖아요. 그럼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경우의 수로 50대 50이라는 거죠. 근데 주식도 당일날은 오르고 내리는 게 50대 50인데, 이게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가면은 주식이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선진국의 주요 인덱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더군요. 보니까. 네, 그럼요. 네.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훨씬 좋다. 네. 네. 또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신흥국은 경제가 고성장을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결국 지배구조고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장기 투자해야 되고요. 네. 중국이란 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고성장을 했지만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007년에 6,000이었는데 지금 한 3,5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는 개별 종목 똑똑한 놈으로 하고 잘 고르거나 잘 아니면 고르고. 타이밍을 사고 팔아야 되는 선진국은 거고, 인덱스로 해도 되고. 예, 깔고 가면 저는 은행 예금보단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교수님 주식 투자하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저도 여기서 배우니까 인덱스 펀드가 저한테 더 맞지 않아. 이 약간 성격과도 네.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 아들 녀석이랑 아빠는 그냥 보니까 이게 뭐 집요하게 그러니까 일단 하나 배운 게 주식도
하려면 엄청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배웠죠. 제가 요즘 여기서 주워 들은 걸로요. 거기서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일단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 본진을 사수해라. 그다음에 시드머니를 확보를 해라.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늘려가라. 그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공부도 열심히 할 성향 아니라면 그 성격에 맞게 지수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 아들한테 떠들었더니 또 제 아들은 젊은지 나는 개별 투자 아니면 안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네 취향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좀 지수로 바꿔볼까 이런. 아니 고민하고 연령대별로 있어서. 좀 네. 틀려요. 저희가 볼 때도 젊은 분들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죠? 50대 넘어가는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에 대한 투자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다가 진짜 상장 폐지되고 그러면 복구할 시간이 아드님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퍼지나? 우리 둘은 복구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복구할 시간이 없죠. 힐링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필요한 모세님의 두 번째 힐링송을 좀 정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예, 사실은 오늘 이 노래를 좀 준비를 한 게 예. 예전에 기억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기억? 주식을 하던 어떤 형님이 예. 뭐 좀 잘 안 됐나 봐요. 예. 근데 제 노래 이걸 들었나 봐요. 예. 이게 내 마음 같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지금 뭐가 자꾸 떨어지고 잘 안 되고. 주식해서 저 힘든 분들은요 모든 노래가 다 자기 마음 같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비킴의 사랑 그놈을 불렀는데 그걸 개살해서 주식 그놈으로 제목이 하루만이라는 곡인데요. 하루만? 예, 가사를 그 형님 얘기 하루만 듣고 상한가 쳐라 이런 건가? 듣다 보니까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자, 모세님의 두 번째 힐링송 하루만 청해 듣지요.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견디자 여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 시간은 언제나 네가 있던 때로 흘러 숨이 멎으면 편안해질까 아직 사랑하는 나는 아직 보고 싶은 나는 네 손끝 하나 지울 수가 없는데 오직 너만 알던 나는 오직 너만 보던 나는 네가 나를 잊을까 자꾸 겁이 나 네 이름 하나만 네 미소 하나만 곁에 있어도 견뎌낼 것 같은데 그렇게 웃고도 아직 남아있는 눈물 마르지 않은 내 사랑처럼 아직 보고 싶은 나는 네 손끝 하나 지울 수가 없는데 오직 너만 알던 나는 오직 너만 보던 나는 네가 나를 잊을까 자꾸 겁이 나 어쩜 이렇게도 눈물만 날까 눈을 감아도
있던 날이 네가 없는 오늘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